저보고 제가 23살에 누가 네가 46에 뭐 데뷔한다 이렇게 이러면- 했으면 제가 영화 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렇지. 정확히 23년 후에 네. 니는 데뷔한다 이러면 미쳤습니까? 네. 영화를 안 했지. 바로 다른 일을 다 바로 딴 거야. 아무리 내가 영화를 사랑해도. 안녕하세요. 네이버 영화 콘텐츠 공식 파트너사인 시네플레이와 한국영화감독조합이 대한민국 대표 영화감독 인터뷰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김초희 감독님이십니다. 대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잔잔바리 감독이라고. 김초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사실 뭐 감독님하고 저는 뭐 워낙 또 친분이 있지만 네, 그럼요. 경어를 써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편집장님은 예. 제가 23살 네. 그때 아, 부산 카톨릭 센터 단편 영화 제작 워크숍이 있었는데 같은 조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인연이 깊습니다. 네. 네. 편집 소개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약간 순서가 약간 살짝 이렇게 네, 흔들흔들하고 그렇죠. 있는 네. 것 같은데. 네. 네, 아무튼 저는 시네플레이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네, 저는 시네플레이 기자 성찬월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시작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감독님 이제 고향이 이제 부산이시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저를 만나셨고 그럼요. 그리고 그 뒤에 네. 파리 제1대학으로 영화 이론 네. 유학을 가셨잖아요. 네. 그 얘기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이제 감독님이신데 이론 또 전공을 또 하시려고 하셨으니까 그때는 예. 어떤 생각이셨는지. 그게 뭐 짧게 얘기하면 네. 제가 원래 그 소설가가 꿈이었어요. 네. 그래서 습작을 대학교 때 좀 했었었는데 밤새 이렇게 막 글을 써서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친구들이 글을 좀 쓰긴 쓰는데 어디서 본 것 같다. 근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면 누구를 따라한다고 안 했는데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글을 좀 오리지널리티 있게 쓸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 삭발을 해야겠다. 갑자기 잠깐. 네, 삭발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삭발을 하면 글을 잘 써질 것 같아갖고 근데 주머니에 4,000원이 있었어요. 근데 미용실에 갔는데 6,000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0원이 모자라서 저희 아빠 근처에 이제 저희 아버지 나전치기 하시는데 작업실이 있어서 아빠한테 2,000원을 얻기 위해서 갔는데 아빠랑 사이가 무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빠 나 2,000원만 이러니까 아빠가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밀라고 하니까 진짜 2,000원 안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비디오 가게에서 알바하고 있었어요.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 용돈 벌이를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서. 근데 역시나 아빠가 2,000원 안 주고 그래서 신경질 나서 처벅처벅 걸어오다가 비디오 가게에서 가부를 하면 되겠다. 일하고 있는 네. 기업 가게에서. 그래서 그래 가부를 해서 머리를 밀자. 이러면서 비디오 가게를 걸어가는 중에 그렇게 가부를 해서 머리를 빡빡 밀으면 네. 빡빡 밀면 그 비디오 가게에서 잘릴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또 있네요. 네, 그러면 우리 아빠한테 아쉬운 소리를 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바를 새로 보여야 되거나. 삭발을 안 했어요. 못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글이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농익지하는 꿈이라서 그 언저리 즈음에 그 꿈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꿈이 좌절되고 나니까 그게 첫 번째 네. 좌절이거든요. 좌절되고 나니까 제가 그 전에 신춘문예 시 부분에 내서 떨어졌고요. 그래서 그게 첫 어쨌든 번째군요. 네, 그 다음에 소설에 도전했는데 네. 이제 무르익지 않은 꿈이어갖고 일단 포기하고 네. 너무 상심해서 하염없이 영화만 봤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래 영화를 하면 되지. 운명적으로 내 옆에 이렇게 영화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모르기 때문에 영화를 한다고 결심했던 것 같아요. 영화 라이브. 알았으면 안 했죠.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화에 이렇게 빠져들었는데 그때
영화 비디오 가게에서 알바를 제가 6년 반 동안 했거든요. 엄청 오래 하셨네요. 네. 그런데 이제 한 2년 정도 했을 때 네. 영화를 해야겠다라고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그 주성철 편집장님과 단편 영화도 한번 만들어 보고 네, 근데 이제 그걸로는 안 되고 영화를 뭔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원을 갈 것인가 한국 영화 아카데미를 갈 것인가 그게 그 당시 학생들한테는 네. 정말 큰 고민이었죠. 네. 네. 받아주지도 않는데 네. 여길 갈까 저길 네, 갈까. 그리고 고민하는 거죠. 제가 전공이 불어였기 때문에 네. 프랑스에 유학을 갈 것인가 이 세 개의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도 선택지가 하나 더 있었네요. 네, 근데 영상원은 영어 공부를 해야 됐었고 입시는 안 해도 되는데 네. 영어 공부를 해야 됐었고 아카데미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했어요. 약간 경력이 좀 있어야 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가 영화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프랑스는 사실 제일 어려워 보이긴 했는데도 겁대가리 없이 이게 제일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느니 불어를 쓰겠다 이건 네.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가게 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어차피 부산에서 서울로 유학을 가야 되는데 그 돈이 프랑스 유학 가는 거랑 거의 비슷했어요. 프랑스는 국립대가 학비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야심차게 유학을 간 거예요. 무모하게. 갔는데 저는 너무 약간 좀 무식해가지고 한 6개월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프랑스 사람처럼 말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갔는데 6개월이 지나니까 겨우 읽는 수준인 거예요. 너무 어렵죠. 어떻게 대학원을 가야 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알았어요. 가서 알았는데 그 국립대는 저희 대부분 이론 전공이더라고요. 1378의 영화과가 있는데 다 이론인 거예요. 근데 저는 영화 감독이 꿈이었거든요. 잘못 왔다. 잘못 왔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제가 유학할 때 갈 때 부산에 김해공항을 통해서 유학을 갔는데 김해공항에 친구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학교 다닐 때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뒤늦게 정신을 차려가지고 유학을 가는 거여가지고 다들 막 응원하러 가죠. 제 친구들도 다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유학을 가나 그래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친구들이 눈에 밟혀가지고 못 돌아가겠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렇죠. 그런 게 있지. 네, 그래서 왔는데. 그래서 불어 공부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해가지고 첫 1년 어학하고 시험을 봤더니 지방의 엑상프로방스에는 붙었는데 파리는 다 떨어지더라고요. 점수가 모자라서. 그래서 재수했습니다. 재수를 해서 2년 어학을 하고 이제 파리 일대학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영화 제목이 아니라 불어로 된 영화 제목인데 수업을 들어가면 맨 앞자리에 앉으면 감독 이름이 있고 제목이 있으면 노트를 해서 나오면 어느 게 이름이고 어느 게 제목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렵죠. 이게 뭐지 이거는?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또 프랑스권 감독이면 제가 알아먹는데 이렇게 뭐 이상한 나라의 제3세계 감독도 그러면 어느 게 도대체 제목인지를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이제 석사를 끝냈는데 제가 그러니까 영화가 너무 찍고 싶더라고요. 공부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사면 영화를 많이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조명기도 사고 그 카메라도 사고 그때 이제 3CCD 파나소닉 DVX 100개인가 그걸로 어느 감독님이지 빈 벤더스 감독님인가 그분이 그걸로 아마 영화를 찍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분처럼 그 카메라 하나만 있으면 난 다 찍겠다 영화를. 그래서 이제 그 카메라도 사고 알바를 무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명기도 사고 뭐 다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영화를 한 4편 정도 찍었었거든요. 단편 영화를.
그러니까 뭐 친구들끼리 장난삼아 또 찍어보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근데 본격적으로 한번 잘 찍어볼 거라고 네. 시나리오를 써서 이제 콘티를 그려서 오. 이렇게 영화를 제가 4번째 단편 영화를 그렇게 네. 찍어봤어요. 정석적으로 하셨군요 그때. 제일 못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앞에 3편 그냥 얻어 걸리듯이 찍었을 때는 재밌었기도 하고 그거보다 더 재밌었는데 이제 꼴을 갖춰서 네. 콘티도 그리고 막 이렇게 했던 찍으니까 작품은 별로 재미도 없고 오히려 재미가 별로 없고 그리고 뭐 그때 제가 또 야심차게 네. 모든 스텝을 다 여성들과 함께 영화를 하겠다. 성부적인 네. 야. 네,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네. 모든 친구들이 다 여자였어요. 네. 근데 뭐 현장에 키가 작은 촬영 감독이었는데 네. 이따만 15cm 굽 신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이제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걔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트라이포드 네. 이 여는 것도 몰라가지고요. 안 패닝을 안 하는데 안 돌아가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카메라 막 이렇게 넘어지고. 네, 그래서 식용유를 바르면 되나? 그러고 촬영하면서 식용유도 발라보고 네. 그랬더니 연기하는 배우님이 이렇게 밸브로 하는 갑자기 거다. 이렇게 하면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우와 막 이러면서 진짜 말도 안 되게 정말 이런 전공이었군요. 네, 정말 아무것도 네.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뭐 진짜 뭐 멍청한 짓 많이 했거든요. 그냥 16대9로 찍고 있었는데 네. 촬영 감독도 촬영을 처음 해보는 사람이었어요. 조수조차 해본 적이 네. 없는 여자였는데 감독님 이상해요. 카메라가 어제 찍었던 거랑 달라요. 이런가 왜? 이러면서 갔더니 4대3으로 바뀌어 네. 있는 거예요. 이것도 원조네. 왜? 최근에 그런 식으로 화면비 바꾸는 영화들이 되게 많은데. 몰라. 그래서 내가 와. 뭐가 바뀐 거지? 좀 사이즈가 달라지긴 했는데 뭐 어떻게 고친 건데? 그러니까 몰라요. 막 그렇게 영화를 한 편 찍고 나니까 이거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카메라가 있어서 될 일은 아니고 네. 누군가에게 뭔가를 배워야겠다. 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즈음에 그 홍상수 감독님이 밤과 낮이라는 네. 영화를 김용호 주연. 예, 네. 찍으러 파리에 왔는데 네. 현지에서 불어가 가능한 아. 연출부를 뽑는다는 네. 얘기가 있었고 네. 저한테 이제 권유를 하더라고요. 네. 주위에서 이거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처음에는 고민을 좀 했죠. 그 돈을 안 준다 그래가지고 그쵸. 그런 프로덕션 사실 크지는 않다 보니까. 해서 고민 좀 하다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고 네. 거기를 가서 이제 영화를 처음 이제 영화 찍는 현장을 경험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만 하다가 네. 이게 현장에 와 있으니까 보니까. 제가 또 공부 체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감독이 안 돼도 될 만큼 그 현장이 현장 너무 자체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찍히는 것이 너무 네. 신기하고 스태프들이랑 진짜 땀 흘리면서 일하는 게 너무 재밌고 아, 그게 연출 파트가 아니었는데도 그러셨던 거예요. 그때 연출부였어. 연출부였습니다. 그래서 연출부 일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홍상수 감독님이 자기는 이제 한국에서 네. 더 이상 영화를 찍어도 수익이 안 나는 감독이 되었다. 아, 네. 이미 그때 그러셨죠. 네. 맞아. 그래서 이제는 그때 이제 필름에서 이제 막 디지털로 넘어가던 네. 시기였어요. 2007년.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차린 영화사가 하나 있는데 네. 영화 제작 전원사라고 거기에 와서 이제 살림을 네가 좀 해주면 영화사 살림을 맡아주면 뭐 영화도 좀 찍게도 해주고 뭐 많은 것을 배우고 네. 익수 있고 막 이러니까는 뭐 공부 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석사 졸업하고 네. 박사 준비 과정이었는데 그냥 때려치우고 네. 보따리 싸들고 이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이 그래서. 시작됐는데 영화사 살림이라는 네. 게 그냥 잡다한 모든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무실 일도 해야 되고 현장 진행도 그렇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롤 자체가 그
그 연출부 일이 안 맞는 롤인 거예요. 그것조차도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한국 돌아서는 이제 잘 알지도 못하면서라는 영화의 네. 제작실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제작부 일을 배웠던 네.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작품부터 오키의 영화부터 네. 지금 맞고 그때는 틀리다까지 이제 프로듀서 일을 네, 하게 하시다. 됐는데 그 현장이 약간 좀 특이했던 게 조 감독이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뭐 어깨너머로 배운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진짜 여러 가지 가장 돈 없이 찍는 영화에 잡다한 모든 것들을 다 해본. 다 해보는 경험을 거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그 일을 이제 못 하게 됐거든요. 네. 더 이상. 그러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제 꿈이 뭐였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원래 연출이 꿈이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다 너무 보니까. 많은 우회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뭔가 제 영화 인생에 뭔가 네. 결실을 한번 맺어보고 싶다.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뭔가 정면 승부한 적이 없구나.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참 그래요. 영화가 좋으면 네. 사실 감독이 아니어도 영화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방법들이 있죠. 있잖아요. 네. 그렇게 글을 쓰실 수도 네. 있고 뭐 저도 감독이 꿈이었지만 뭐 감독이 아니어도 될 만큼 현장 일이 너무 좋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저의 발목을 잡았던 건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현실적인 게 또. 큰 돈을 벌 수 없을 거라고 당연히 네. 영화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어릴 때부터. 네. 먹고만 살 수 있으면 된다 했는데 정말 먹고만 사는 일을 진짜 먹고만 그래도 진짜. 조금 더 욕심 내고 싶은데. 아니 그런 생각도 못했죠. 영화를 하면서도 네.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냥 먹고만 살면 말씀. 어떤 기회가 오면 감독을 해야지 이랬는데 그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네. 결국 감독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질 수도 있고. 예. 지기도. 그래서 아마 저는 여기 많은 스태프분들이 감독이 꿈이었지만 일단은 먹고 살자는 네. 생각에 뛰어든 일이 본업이 됐을 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결국은 그러니까 PD를 하다가 뭐 나중에 감독을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했지만 사실 그 일을 하면서 점점 그 꿈이랑 멀어지는 걸 느꼈어요. 제 일이 전문적이 되면서부터 네. 더 어렵더라고요. 경력이 쌓일수록 사실은.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실직을 하고 나서 아 감독이 다시 내 꿈은 네. 감독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서 그 찬실이는 복도 많지의 찬실이라는 이름이 빛나는 열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열매를 맺어주자이라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글을 써서 그 데뷔를 하게 됐고 저는 근데 이제 그 찬실 복도만치로 가기 전에 사실 그 단편 장편 단편들이 떠나서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산나물 처녀라고 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데뷔작이긴 하잖아요, 또. 그럴까요? 네. 저는 그 전에 네. 그 전에도 단편. 그 프랑스에서 일단 네. 네 편을 네, 만들었고 찍으신 그리고 그게 다 망작이거든요. 엄청나요. 다 저만 가지고 있는. 제가 다 주인공이고 막 시나리오를 써서 한 건 제가 주인공이 아니지만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설상가상이라는 영화와 네. 겨울의 피아니스트라는 단편을 찍었었는데 그거는 이제 일치월장했어요. 제가. 오. 왜냐 제가 역시 봐도 현장을 배웠으니까. 네, 또. 제가 봐도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산나물 처녀는 울주 세계사랑 영화제라고 네. 거기에 제작 지원을 하면 이제 제작비를 좀 주는 게 있어요. 시나리오를 써서.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런 제작 지원을 받으려는 시도를 해봤어요. 그 전에는 다 제 돈으로 네. 내 돈 내산 내 돈 내 제. 내 돈 내제. 네. 그래서 산나물 처녀를 그 지원했는데 운 좋게 덜커덕 지원금을 받아서 찍게 된 영화입니다. 산나물 처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감독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또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제작 지원 시스템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래도 잘 많이 아셨네요.
그 주변에 그 사람이 어려워도 옆에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사람이 물어다 주는 건가요? 묻고는 살아요. 일단 제 친구들이 그런 정보 좋은 정보들을 많이 줬어요. 울주세계 산악영화제라는 데가 있는데 산을 배경으로 찍으면 제작비를 준단다. 산? 그래. 산에서 뭘 하지? 이러다가 그렇게 산나물을 주냐고. 네, 그렇게 해서 찍게 된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그 여러 감독님들을 만나면서 데뷔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데뷔하기까지 어떤 지난했던 과정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약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자기 자신이 깊이 투영돼 있는 데뷔작이 있고 사실 그런 자전적인 데뷔작이 굉장히 많고 아예 또 다른 영화들이 있는데 특히나 찬실이는 복도 많지는 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캐릭터 이름도 그렇고 진짜 그 영화 속 주인공도 그렇지만 뭔가 김초희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개인성 이런 것들이 깊이 투영된 작품이어서 그 작품이야말로 이 데뷔의 순간이라고 하는 단어랑 되게 잘 어울리는 데뷔작 같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칭찬이시죠. 어쩌다가 어쩌다가.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이제 데뷔작은 이제 자전적이면서도 뭔가 그 진짜 가까운 이야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하면 자기 뭐 어린 시절 얘기도 있고 뭐 한데 그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직 이후의 삶을 고민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오는 그런 재미가 있죠. 저는 지금도 사실은 뭐 그 다 계속 자기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쓰는 시나리오도 있지만 제가 가장 만들고 싶은 영화 늘 언제나 지금 현재의 나를 담은 어떤 영화를 늘 만들고 싶어 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자본하고 결탁을 하면 절대 그렇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만들고 싶은 영화와 제가 만들어서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영화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그 괴리를 좁히느냐. 근데 그거는 좁혀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로 요즘에는 결론 내렸어요. 요즘 네가 하고 싶은 건 네 돈으로 찍고. 그럼 그 찬실이는 복도 많지라고 하는 이 이야기 자체는 뭔가 좀 금방 이렇게 좀 떠올라서 착 써내려간 작품인가요? 그렇진 않고요. 제가 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못 돼서 일단은 그 제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는데 주제는 있었어요. 예기치 않은 위기를 정면 승부하면서 통과해 나가는 여자 이야기를 맞아요. 쓰고 싶다. 네. 그거를 이제 쓰고 한 1년 정도 계속 쓰고 고치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운 좋게 제작 지원 같은 거 또 냈는데 덜커덩 모이더라고요. 돈이.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지원금을 받게 됐고 그 지원금으로만 찍게 된 영화였죠. 근데 이제 뭐 투자 같은 것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려 봤는데 뭐 네 얘기 그 PD 얘기 그거 누가 그거 보노 하고 돈 퇴짜를 좀 몇 번 맞고 그래 이건 안 되는구나. 네. 그 누가 보노에 제가 들어갔네요. 제가 봤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저는 이제 극장 가서 봤었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뭔가 그게 고맙습니다. 네, 확실히 그 찬실이는 복도 많지는 그 이제 홍상수 감독 영화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윤여정 배우라고 하는 어떤 존재감이 굉장히 좀 든든한 힘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뭐 선생님 안 도와주셨으면 사실 그 영화가 이렇게 좀 약간 그러니까 완성도가 선생님이 오시면서 좋은 스태프분들도 오셨고 그렇죠. 저만 찍겠다고 했을 때 그 3위 찍고 도망가는 그런 스태프들이 천지로 왔을 텐데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더 많이 와주셔서 이 영화를 완성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그 강말금 배우는 사실 그 누가 봐도 이제 감독님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투영된 딱 캐릭터인데 그 강말금 배우의 만남, 첫 만남 이런 거 좀 기억나세요? 예, 그 항상 사람은 약간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 이런 진부한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산나물 처녀를 찍었을 때
진짜 좋은 배우들하고 많이 찍었거든요. 안재웅 배우도 네, 있었고 정유미 정유미 배우도 배우도 있었고 있었고. 윤여정 배우도 네. 있었고. 근데 그 영화를 찍고 나서 그 독립 영화 단편 영화에서 한 명도 구하기 힘든 배우를 네. 3명씩이나 데려오는 저의 만행을 보면서 그 욕 아닌 욕을 들어 먹었어요. 아니 무슨 인맥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저 좋은 배우를 데렸다가 그런 한심한 영화를 찍다니 하는 게 이 뭔가 그 공통된 의견이다라는 걸 느끼면서 제 뭐 좌절은 안 했지만 아 이게 결국은 좋은 배우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오히려 모르고 새로운 얼굴에 훨씬 더 그 호감을 드러낸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유명하다고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관객들이 거기에 맞는 사람을 좋아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모두가 보는 대중들이 좋아하는 뭐 큰 상업 영화라면 네. 그런 식의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을 텐데 음. 독립 영화는 좀 더 그 뭔가 새롭고 그리고 좀 더 소박하고 이런 그런 어떤 선입견 같은 게 있나 봐요. 편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주변에 저랑 작업했던 배우분들이 있어서 네. 부탁을 드린 건데 이게 남이 보면 꼴값일 수도 있겠구나. 그걸 그때 제가 느끼고 다음에 제가 영화를 찍는다면 꼭 모르는 얼굴이랑 작업을 해야겠다.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강말금 모르는 얼굴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그 정동진 영화제에 우연히 자유연기라는 네. 단편을 보고 강말금이라는 배우분이 쏙 마음에 들어서 대학로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의기투합해서 하게 됐죠. 예. 근데 저는 아까 이제 살짝 얘기하셨던 것 중에 그냥 갑자기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비디오 가게에서 7년이나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셨다고. 정확하게 6년 반입니다. 하셨다고 난 네. 하셨는데 네.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이에서는 비디오 가게 알바라고 하는 게 약간은 꼴바죠, 네. 꼴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거기 가면 뭔가 좀 타란티노를 떠올리면서 뭔가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고 네. 영어도 공짜로 볼 수 있다. 네.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그럼 진짜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좋아하셨네요. 저는 일단 그 고모 10살밖에 안 많은 고모가 있었는데 네. 고모가 그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빌려서 주말에 영화 보는 네. 취미가 있는 고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모 집이랑 우리 집이랑 되게 가까웠거든요. 가까웠군요, 또. 걸어서 20분 네. 거리. 그래서 저가 주말이면 고모네 가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공짜로 고모가 빌린 영화를 보고. 볼 수 그게 그때 당시에 홍콩 영화들이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저도 이 주성철 편집장님 못지않게 홍콩 영화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장국영. 네, 그때 당시에는 그냥 홍콩 영화밖에 없었어요. 맞아, 그렇긴 진짜.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홍콩 영화도 진짜 많이 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화를 좋아하게 됐는데 제가 영화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 문학소녀의 농익지 않은 꿈이 좌절되고 나서 비디오 가게에서 네. 이제 그 전에는 비디오 가게가 저의 그냥 돈벌이였어요. 네. 예, 사실 알바 자체가 막 엄청 어렵지는 않았. 예, 그런 그냥 거니까요. 시간당 1,300원이었는데 그냥 가서 그냥 리와인드 하고 네. 비디오 꽂고 그러면 되는 정리하고. 일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그 농익지 않은 꿈이 사라지고 나서 보니까 영화를 시리에 빠져서 영화를 와서 계속 자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잠이 안 와요. 틀면. 이게 그래서 참 신기해요. 그래서 2개, 3개씩 보기 시작하다가 볼 수 있는 양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최신 프로만 봤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취향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네. 보다 보니까. 그 순간에 보다 보니까. 중요하죠. 네. 맞아요. 최신 프로를 다 보다 보니까 이제 뭐가 네, 좋고 뭐가 좋고 안 좋고를 네. 알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때 제가 보니까 이제 네. 영화를 계속 보다 보니까 저를 제가 주체적으로 상상하게 만든 영화 좋더라고요. 왜냐면 소위 말해서 대중 영화는 네. 이렇게 보면 그렇죠. 영화가 저한테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게 별로 없는데 어려운 영화는
저를 자꾸 생각하게끔 만들잖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으시다면? 많죠. 굉장히 많죠. 집시의 시간이 어, 대표적이고요. 네. 그 영화를 보는 순간 나는 영화를 해야겠다. 그 작품이었군요. 네. 그게 이제 제가 꽂힌 네. 순서대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꽂혀 네, 있는 꽂힌 물리적으로 순서대로. 꽂혀 있는 네, 순서대로. 꽂힌 순서대로 보다가 그 집시의 시간이 예술 영화 거의 네. 전용 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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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막 잉그마르 베르히만 영화도 네. 그 시리즈로 막 나와요. 맞아, 맞아. 테오 안겔로푸스 영화도 있고 이제 비디오로 이제 어려운 영화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네. 집시의 시간에 확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영화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생각보다는 비디오 가게 영화들로 제가 제 욕망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네. 대부분은 이제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영화들을 많이 들여놓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해적판을 찾아다니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 영화과 애들하고 좀 네. 친하게 지내면 막 그 스페인어 자막 위에 영어 자막 위에 맞아. 한국어 이래서 그렇죠. 온통 비디오 테이프 반이 다 맞아, 자막인 네. 그런 영화들을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복사를 거듭하다 보니까 이제 화면은 네. 막 거의 보이진 네. 않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본 영화가 오즈아스 지로의 동경 이야기, 뭐 스탠리 큐브릭의 시계 태엽 오렌지, 맞죠. 시계 태워 오렌지도 한동안 안 들어. 예, 이와이 슌지 감독의 러브레터도 러브레터.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점점 빠져들면서 이제 미쳐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로는 이제 충족이 안 되니까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유학도 가게 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데뷔의 순간이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진짜 시간이 엄청 길었네요. 그 열망이 정말 대단했는데. 제가 전 보면 늦게 튄다고 하더라고요. 뒤늦게 잘 되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잘 된다. 아 그러면 점을 이렇게 보신다고 네, 제 했으면 팔자대로 살아왔습니다. 그 찬실은 목도만치 개봉에 대해서는 어떤 점을 보셨나요? 제가 힘든 시기에 우연히 알게 된 네. 그 법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법사님께서 제가 직업을 바꾸고 싶다. 네. 그랬더니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희망이 있어야 돼. 희망이 그쵸. 그게 없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가보면 없는데도 네. 있다고 해야 가지는 게 인간인 것 같거든요. 저보고 제가 23살에 누가 네가 46에 뭐 데뷔한다 네. 이렇게 이러면- 했으면 제가 영화 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렇지. 정확히 23년 후에 네. 니는 데뷔한다 이러면 미쳤습니까? 네. 영화 안 했지. 바로 다른 일을 다 바로 딴 거야. 아무리 내가 영화를 사랑해도. 근데 금방이라도 될 네. 것처럼 굴었던 내 그렇죠. 인생들이 있기 네. 때문에 지치지 않고 왔었던 것 같아. 네. 약간 지금 살짝 데자뷰네요. 강윤성 감독님도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17년 뒤에 네가 데뷔할 거야 했으면 못했을 거라고. 저 23년인데 이긴 겁니까?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법사님은 찬실이 흥행을 어떻게 점치셨는지. 예. 그 법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개봉이 3월 5일인데요. 네. 팬데믹이 2월 22일 날 그 거기도 대구 그- 신천지에서 발견되면서 제가 개봉할 그때구나. 때 거리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네 진짜.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인생이 절대로 잘 안 풀리더니 역시나 데뷔를 해서도 안 풀린다. 왜냐하면 근데 그때 법사님께서 네. 2월을 넘기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개봉 시기를. 네. 근데 이렇게 진짜 없어 보이고 어떡하지 망했다. 그런데 그 법사님께서 그랬는데 뭐 배급사의 라인업이라는 게 그렇죠. 있거든요. 맞춰봐야죠 사실. 네. 그 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의 바람이었는데 역시나 근데 이제 더 믿게 되는 계기가 됐죠. 3월 5일 날 네. 개봉을 했더니 이렇게 팬데믹이 왔구나. 네. 2월 초에 개봉했으면 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그 정하는 시점에는 몰랐으니까. 네. 그렇죠. 네,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고. 네, 근데 그쵸. 이제 저는
마음은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VIP 시사회 이런 것도 네. 못하고 아 그죠. 예, 시사회도 그런 건 못했고 낚이고. 그리고 그때는 시사회를 못하는 게 지금은 안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못했죠. 작은 영화들도 다 하던 맞아요. 시기였기 때문에 나는 역시 인생이 잘 안 풀리는구나. 그래서 되게 속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개봉을 다 그래서 미뤘거든요. 네. 근데 또 미루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근데 이제 한번- 결과적으로 미루지 않았던 게 네. 찬실이라는 영화가 그래도 극장에 있다라는 걸 알리게 더 용이했다고 생각해요. 미루지 않았던 게. 그리고 사실 3월에 되게 잘 어울리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네, 2월도 물론 2월도 이제 그래도 극장에 가면 사람들이 죽는 줄 알던 시절입니다. 극장에 가면 다 역병에 걸려가지고 그래도 뭐 저처럼 간 사람도 있고 고맙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영화를 찾아주셨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찬실은 복도 많지는 이제 개봉과 동시에 굉장히 열광적인 반응과 이런 것들을 끌어냈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 개봉 전에 이제 부산 영화제에서 굉장히 상을 많이 탔잖아요. 그때 그 부산 영화제에서 했던 그 공개와 그 반응들을 접했을 때 와 드디어 나의 뭔가 이 오랜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드디어 좀 뭔가 좀 전혀 보답받는 전혀 그렇게 전혀 생각 안 아니라고요? 했어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진짜요? 했습니다. 예. 오. 딱 그러니까- 공개하기 전까지는 약간 좀 아니 이게 저는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 부산 영화제에 가서 다행이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아, 이게 사람들이 다 제 이야기라고 생각할까봐 무서운 게 있었어요. 아까 그렇긴 하죠. 음. 특히나 또 영화제에서 공개했다면 뭔가 그래서 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 영화에 대한 평가보다도 구설에 오를까봐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왜냐면 누가 나를 알아보고 전 연예인은 아니지만 누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누구한테 평가받고 이런 게 좀 제 성격이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근데 처음으로 영화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사람들의 평가와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게 저한테 너무 저 성격이랑 안 맞아서 숙소에만 있었어요. 영화제 기간에 네, 밖에도 못 나가고 그냥 노심초사했어요. 그냥 너무 그래서 자기 영화를 보러 가잖아요. 네, 극장에. 그렇죠. 근데 저는 한 번밖에 안 봤거든요. 2번, 3번 상영이 있는데 그 한 번만 번은 마지막에. GV를 해야 돼서 지분 해야 되니까. 갔고 그 윤여정 선생님이 또 와주셨어요. 그때 한 번 보고 그 다음 GV는 영화도 안 봤어요. 그냥 못 보겠더라고요 GV 만. 제 영화를. 네. 그러니까 저는 제 영화를 지금도 안 봐요. 예, 예 보면 그 뭐 두드러기 날 것 같고 못 보겠어요. 예, 회귀하고 싶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예, 앞으로 다른 영화들을 만들고 싶지. 그럼 이제 영화를 만들고 이제 공개가 되고 그랬을 때 이걸 내 얘기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는데 네. 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라는 또 결심을 또 꺾은 것도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되게 좀 복잡한 마음이셨겠네요. 네. 네. 그리고 항상 네. 그때의 제가 네. 담기는 것이 일종의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 제 얘기를 날 것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때의 제 상태와 그게 오롯이 담긴 네. 영화가 사실 저가 제일 저와 근접한 영화라는 것 같은데 그렇게만 만들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밥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항상 저에게 고민인 것 같아요. 그것과 저것과 그 상업 영화의 네. 길이 있다면 그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 네. 근데 좁힐 수 없는 다른 두 길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그럼 빨리 두 번째 장편을 만들어야 그게 조금 해소될 것 같다라고 또 느끼시나요? 그러면 혹시? 그게 제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어떤 자본이랑 들어와서 영화를 찍는다는 거는 뭐 투자와 캐스팅과 시나리오와 그 시장의 여건과 그 모든 박자들이 다 합이 맞아 떨어져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안 되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결국 그 합을 이루어내기 위한 과정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영화를 찍겠다고 하면 사실 요즘처럼 영화 찍기 좋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예. 사실 장비 근데 자체도 간소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자기한테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두 개 다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 간극을 좁힐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 찬시리를 끝나고 그 다음 스텝에. 근데 지금도 고민 중인데 그 둘은 함께 갈 수 없어서 이 두 개. 근데 저는 정말 또 현장에서 많은 걸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어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할 수 있다면 병행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한국 영화의 위기다라는 표현은 뭐 언제나 써왔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잘 들어맞는 진짜 위기다라고 많이들 공감을 하고 계신데요. 극장의 위기랑 함께 그쵸. 왔으니까 네. 그런 적은 없었었는데 네. 혹시 약간 그런 것도 좀 체감하시는지도. 체감을 안 하면 네. 너무 둔한 사람이죠. 거짓말에 가깝죠. 인간이면 체감해야지. 날마다 체감합니다. 왜냐면 극장에 가면 진짜 예전과 다르다는 거를 네, 너무 맞아요. 여실하게 깨달으니까요. 그럼 실제로 관객 김초희도 뭐 좀 관람 패턴이 뭐 달라지거나 그런 게 있나요? 저는 사실은 관람 패턴이 바뀐 건 없거든요. 음. 왜냐면 보고 싶은 영화는 극장 가서 보고 네. 그리고 오히려 집에 와서 볼 수 있는 네. 그 루트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제 열정을 쉽게 만드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관람 패턴이라기보다 네. 집에 돌아오면 볼거리가 넘쳐나고 그렇죠. 극장은 좀 덜하지만 극장도 금방 다시 집에 네. 와서 볼 수 있는 영화고 그러니까 패턴은 바뀌지 않았지만 확실히 저도 사람인데 이게 좀 아쉽게 만들어야 사람이 네. 맛있게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먹을 거리가 많으니까 배불. 먹어야 소화 되는 상태가 걸로 되는 거죠.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고 싶은 열망이 식더라고요. 확실히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식은 적은 없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진짜 그게 안 맞는 표현이에요. 식을 수밖에 없는 네. 다른 또 볼 콘텐츠도 너무 많아지고 네. 그리고 너튜브 이즈 덴저러스 그거가 이제 그거가 튀어 나오면서부터는 그러니까 이거는 매체 자체의 위기를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과의 싸움인 거예요. 이거는 영화의 문제가 네. 아니라 제가 볼 게 너무 많아지는 너무 거죠. 많죠, 사실. 그런 거 생각하면 니는 여기서 그래서 끝까지 영화를 고집할 거야? 이런 고민을 제 스스로 저를 보면 제가 저를 되돌아볼 때 저 굉장히 혼란스럽죠. 예. 저 영화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맞았는데 누가 봐도 근데 너튜브라는 게 생기면서 네. 다른 볼거리들이 네. 맞아요. 제 시간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24시간은 변하지 않는 시간인데 그렇죠. 할 거 많고 볼 거 많고. 예. 그러니까 그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제가 예전에 영화를 열망했을 때처럼 영화를 씹어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런 걸 보면 나조차도 그런데 관객을 탓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의식적으로 이제 영화를 보거나 영화를 신경 쓰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너무 많은 이 진짜 보는 컨텐츠들이 너무 많아진 시대에 네. 그거를 의식하고 가는 사람들도 이거를 이 흐름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대중분들은 그런 거를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는 흐름에 맞춰서 가는 거에 사실 가깝죠. OTT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네.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신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볼 게 너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뭐 일주일 동안 뭔가 내가 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뭐 한 20시간이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온전히 그 20시간 중에 한
15시간 이상은 영화를 보는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이제 나는 솔로도 들어가고 네. 강철부도 드라마도 들어가고 뭐 이러니까 예능도 들어가고 네. 막 난리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데 워낙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걸 좀 예전보다 확실히 영화 보는 시간이 줄었다라고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나는 솔로가 나와서 약간 놀랐어요. 왜냐면 또 나는 솔로는 네. 나는 솔로 네. 나는 솔로를 보면 그 나는 좋아지는. 시나리오 왜 쓰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게 영화다. 네, 정말 저를 좌절하게 만들죠. 네. 그렇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죠, 사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얘기를 전에도 이렇게 좀 약간은 농담 섞어서 이야기는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창작자한테 미치는 영향 같은 게 분명히 좀 있긴 한가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실 실제기 때문에 사실 더 재밌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리고 거기에 그걸 보면서 이야기하는 패널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 네. 화면으로 보면서.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야기에 그 공간을 안 두는 거거든요. 그쵸. 바로 반응하게 만들고. 근데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고 반응은 할 수 있지만 영화는 극영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죠. 관객이니까. 네. 그러면 그거는 반응하는 시간을 그 예능에 비하면 굉장히 느린 거거든요. 전개를 아무리 빨리 하고 그쵸. 카메라 세대를 돌려서 커트를 빨리 돌린다고 해서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능은 더 즉각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따라가는데 그거에 너무 익숙해진 관객들이 그걸 볼 때는 느리게 그렇죠.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 자기 반응은 자기만 알고. 네. 그러니까 같이 그렇죠. 반응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너무 늦게 오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극영화라는 것이 다른 형태로 만들어져야 이게 사람들이 새롭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고민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등장인물을 패널처럼 만들어서 그 기능을 하게끔 해볼까라도 생각했는데 그게 재연 드라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또.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려면 그리고 그게 그렇게 재밌는 이유는 결국은 그것이 실제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죠. 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적어도 뭔가 각본이 있다고 해도 각본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만드는 그런 이제 거니까. 그런 고민은 하죠. 네. 창작자로서가 거창하게가 아니라 저도 이제 만드는 사람이니까 이야기를 더 재밌게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서사가 재밌어질까? 왜냐하면 기존의 서사들은 네. 사람들이 다 피로도가 있어요. 나 저거 봤던 건데. 음. 나 저거 봤던 건데는 이제 사람들이 보지를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뚫고 나갈 걸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형식을 아예. 예, 형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구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제 거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또 다른 얘기지만 네. 자본을 가지고 상업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기존의 어떤 구조로 이렇게 돌파하기에는 그 여실히 지금 스코어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럼 나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그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은 그렇죠. 문제더라고요. 오히려 이미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민, 그러니까 재연 드라마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드라마가 있고 그거를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또 근데 그거를 등장인물처럼 만든다고 해서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갔습니다. 여기서 또 고민을 하면 진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굉장히 탁월한 분석이라는 생각이 네. 드는 게 보통 이제 OTT 얘기를 하면 이제 요즘 OTT가 너무 확장되고 이제 극장의 영역을 OTT가 침범하고 이런 어떤 시장적인 측면만 얘기를 하게 되는데 확실히 이제 그 감독으로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창작자의 얘기를 그런가요? 해주시니까 여기 씨 되게- 반응 굉장히 뜨겁네. 이런 정보 되게 너무 되게 놀라운데요. 네. 그런 그 지점들은 부분은 정말 확실히 생각을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사실 그 말씀하신 이제 예능과 패널의 반응 자체가 진짜 딱 극장 자체의 어떤 반응이라고 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하면 확실히 요즘 흐름은 그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공감대가 생기고 이런 쪽이 좀 더 유리하겠구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옛날에 무성 영화 시절에 네.
이 옆에서 아. 그 추임새를 넘는 네.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게 관객들을 더 재밌게 하는 몰입도를 맞아. 높이는 예. 그 형태인 거예요. 사실은 음. 지금의 많은 예능들이.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반응을 혼자 하는 거를 못 견뎌해요. 네. 아,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댓글을 달면서 보잖아요. 맞아요. 맞아. 같이 막 네. 이렇게 스트림 켜놓고 네. 막 되게 실시간 채팅하면서 채팅, 하거나. 예, 그 그래서 재미로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영화의 위기가 아니라 음. 보는 것이 너무 다양해지면서 이 반응의 문제도 같이 있는 시대다 이렇게 생각해. 그 반응하는 거, 네. 그 반응을 혼자 하면 재미가 없는 네. 거예요. 다 같이 해요. 사람들이. 예. 아, 그렇죠. 이제 어두운 극장에 사람들을 몰아놓고 예. 스마트폰을 못하게 하면서 음. 2시간 가까이 묶어두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근데 사실 그것도 결국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태로 하나로 여전히 소비될 네, 수 있지만 음. 그거를 예전처럼 그것만 하던 시절이 아닌 네.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또 소비를 음. 해보고 그 다음 날은 뮤지컬에 가서 소비도 해보고 또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네, 댓글 달아가면서 해보고. 이걸 다양하게 음. 예, 옛날에 고깃집 고기는 집에서만 구워 먹던 게 고기잖아요. 옛날에. 네. 근데 고깃집이 생기면서 이제 나가서 먹는 게 나가서 편하다고. 먹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뭐 양고기, 뭐 네, 이게 돼지고기, 뭐 난리 종류별로. 났지 않습니까? 소세지 뭐.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혼돈의 시대에 살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럼 혼돈의 시대 속에서 네. 그 찬실이는 복도만치 이후에 네. 뭐 준비를 하다가 뭐 안 되거나 뭐 이런 경험을 조금 몇 번 하셨나요? 그러니까 참 인생에 이런 호시절이 별로 없었는데 정말 그 다양하게 뭔가 작품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았었고 그렇지만 감독이라는 거는 또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해서 그 중에 하나 잘 되는 게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정평이 나 있는데 저는 뭐 간이 작아서 그런가 하나를 제대로 못 하는데 뭐 여러 개를 하노 한 우물만 파자 그래서 한 우물만 계속 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업 영화를 찍겠다는 일념하에 계속 시나리오를 쓰고 고치고 그래서 이제 정성스레 이제 시나리오를 딱 완성시켜 가지고 이제 캐스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시장이 바뀐 거예요. 아, 지금 굉장히 위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또 한 번의 어떤 그 여러 그 위기가 지금 저한테 와 있어서 그것이 좀 잘 풀려서 영화가 되게 소망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제가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이 문제가 아니라 영화가 이제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런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위기가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저는 제가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세상의 운도 따라줘야 제가 네. 뭘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그 마음이라도 단단히 먹고 있자. 그게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시기를 견디고 있습니다. 혹시 영화 이외에 네. 즐거움을 찾는 네. 뭐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네. 진짜 영화에 미쳐서 영화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좋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다 죽는데 나중에 죽을 때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럽니까? 영화 이기 뭐라고. 근데 저는 영화를 할 때 제일 행복한 사람은 맞는데 제가 들어간다고 해서 들어가고 안 들어간다고 해서 안 들어가고 그리고 찍을 때마다 좋은 작품을 낼 수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데서 그 외의 재미를 행복을 찾아야지 사실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하루를 잘게 쪼개요. 일단 하루 24시간을요? 잘게 쪼개요. 왜냐면 그냥 막연하게 오늘은 쓴다. 오늘은 내일은 뭘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꼭 주인 것만 같아서 나머지 소소하게 저한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까먹게 되니까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서 잘게 쪼개요. 잘게 쪼개는 거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넣어요. 예를 들면
이제 비가 안 오면 산책. 아, 그 다음에 뭐 진짜 소박한 건데 뭐 샐러드 만들어 먹기. 오, 네. 그리고 뭐 친한 친구들이랑 수다 떨기. 아, 좋죠. 뭐 그런 것들을 네. 일처럼 만들어요. 음. 그렇게 해야지만 루틴화하는 거구나. 예, 그렇게 네. 간단 명료하게 감사합니다. 근데 그 루틴도 꼭 해야 될 것으로 놓으면 그게 또 억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루를 쪼개서 쓰는 거예요. 그러게요. 오늘은 이거, 네. 내일은 저거.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작업하는 시간 말고 네. 이제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하려고 하죠. 스트레칭. 요즘 우리나라 웰빙 시대 됐어요. 옛날에 스트레칭이 어딨어? 그냥 막 기지개만 하면 됐는데 요즘에 너튜브가 생기고 네. 나서 네, 쭉 뭐 여기 뭐 1.5 맞아요, 스트레칭 맞아요. 뭐 글 많이 쓰니까 뭐 네. 허리 뭐 신전 운동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의자에 이렇게 기대서 막 하고. 네, 그런 거 하면 저를 아껴줬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이제 소소한 기쁨이고 아 그리고 책도 이렇게 뭐 뭉뚱그려 한 권 읽기 이러면 잘 안 읽어요. 요즘에 책 읽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뭐 한 10페이지 읽는다. 소박하게. 네.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책도 읽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지키면 뿌듯하잖아요. 맞죠. 위기를 넘길 때는 이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뭐 돈을 못 벌던 뭐 영화 엎어지던 뭐 어쩌던 내 하루에 내가 세운 계획에 만족도가 있으면 그 불안이 좀 없어지잖아요. 저는 생각보다 불안이 높은 사람이어서 그렇게 안 하면 되게 불안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도 저도 이런 얘기를 봤었는데 이렇게 약간 본인이 어떤 쉽게 좌절한다던가 이럴 때 이런 걸 고치는 방법이 가장 작은 걸 시작을 하는 거래요. 만일에 청소를 해야 된다 하면은 청소를 오늘 다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 오늘은 책상에 한 칸을 이제 정리를 한다로 하고 그 다음은 이제 2칸을 하고 그 다음은 3칸을 하고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넓혀가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좌절이나 절망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청소는 진짜 제가 어릴 때부터 쓸고 닦고 하나가 기가 차거든요. 찬실이도 진짜 네, 잘하잖아요. 저는 항상 집에 딱 문 열면 네. 호텔에서 온 것처럼 아. 정리가 돼 있습니다. 왜냐면 청소는 네. 딱히 시간을 들여서 안 해도 될 만큼 늘 청소를 하거든요. 예. 근데 청소가 만족도도 높이고 맞아요. 잘게 이렇게 넣어서 청소는 없어요. 왜냐면 그냥 하면 되니까. 근데 청소하면 그렇게 복이 들어온대. 아, 네. 오. 이게 물건이 막 쌓여 있고 흐트러지고 이러면 복이 안 와. 그래서 청소는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찬실이는 복도만치에서 되게 좋아하는 장면들도 다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요즘 뭐 살기 힘들고 되게 뭐 미래도 불안한데 청소하는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되게 좀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거 좋아요. 사람이 청소만 할 수 있으면 절대 안 죽습니다. 네. 그 옛날에 그 네. 사주 명리학에 보면 용신을 쓰라는 말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좀 힘들 때 네. 용신을 쓴다는 말이 뭐냐면 일단 자기의 재능을 쓰고 그다음에 돈이 없지만 돈을 쓰고 그다음에 약속을 잘 지키고 청소를 잘하고 그러기만 해도 자기의 그 찝찝한 운들이 바뀐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점이 아닙니다. 학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지키려고 네. 해요. 예. 좋은 것 같아요. 와. 힘든 일 있으면 네. 사람을 안 만나잖아요. 네. 노는 거랑 사람 만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 뭔가를 잊기 위해서 노는 게 아니라 네. 사람들을 만나서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네. 또 자기 영화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다른 사람 사는 걸 보고 그러면 진짜 다른 인연을 맺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우울하면 좀 일부러 돌아다니려고 네.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심신. 네. 혹시 올해 보신 영화와 시리즈 중에서 베스트 있으신가요? 네, 어쨌든 지금 저도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 영화가 잘 돼야 네. 저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외국 영화는 일단 제외하고 외국 시리즈도 네. 제외하고 저는 올해 제일 재밌게 본 영화는 콘크리트 유토피아. 예. 그냥. 예,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동시에 되게 창의적이었어요. 그런 상업 영화를 굉장히 오랜만에 봤고 굉장히 완성도도 뛰어나고 네. 작품성도 있고 그래서 콘크리트 유토피아 되게 재밌게 봤고요. 시리즈는 뭐 꼭 하나를 꼽기는 그렇지만 저는 박하경 여행기도 재밌게 봤고 그다음에 최근에 무빙도 재밌게 봤습니다. 역시 무빙이 화제의 무빙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혼재되어 네. 있어서 되게 그 자체만으로도 볼거리이기도 하고 기존의 드라마는 빌드업을 되게 잘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비해서 무빙은 빌드업을 시킨 대본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장르가 혼재되어 있고 캐릭터들이 되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하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빙 되게 재밌었고 박하경 여행기는 그냥 힐링 되더라고요. 그것도 기존의 드라마의 템포하고는 또 다르죠. 다르지만 또 그 엇박이 주는 또 신선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는 것도 체험이잖아요. 네. 그 보는 순간에 다른 걸 체험하게 만드는 거를 내가 좋아하는구나. 그렇다면 관객들도 다르지 않겠구나. 네. 그런 생각하면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두 개 다. 또 지난 1년 사이에 이제 그 JTBC 전체 관람가 시즌 2에서 우라카이 하루키라고 네. 하는 단편도 만드셨는데 약간 그때 그게 뭔가 좀 이 자신에게 약간 리프레시되는 네. 경험이 되셨나요? 그럼요. 저는 사실 현장에 있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라는 게 글을 쓰다 보면 그 어떤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네. 현장을 못 나가게 만드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게 또 여러 가지가. 근데 이제 그 시나리오를 2년 정도 썼을 때 그 연락을 받았는데 네. 저는 그게 뭐 OTT든 네. 뭐 영화든 단편 영화든 저는 그냥 제가 영화를 너무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제안이 왔었고 그리고 뭐 거대한 자본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라카이 하루키도 그때의 제 심정, 제 상태를 영화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이렇게 되게 좋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제 OTT라는 걸로 네. 영화를 처음 네. 이렇게 영화니까. 틀어보는 네. 경험을 해봤는데 확실히 영화랑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음. 영화는 그래도 영진이 통합 전상만에 내 영화를 몇 명 봤나 잔인하지만 그걸 알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독립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무대 뭐, 인사가 아니라 그쵸. GV를 GV 도 통해서 하고. 즉각적으로 관객하고 맞아, 맞아. 1대1로 이렇게 컨택하는 그쵸. 그런 걸로 제 영화가 어떤지 느낄 수가 있는데 맞아요. OTT는 제가 영화를 만들었지만 내가 뭘 했는지 저조차도 모르겠는 거예요. 확실히 그러네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잘 봤다는 사람도 네. 없고 왜냐면 제가 늘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니까요. 제 친구들만 만나지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고 반응을 찾아봐야 하는 게 되는 거죠. 예, 모르겠고 그리고 그 전체 관람가 그렇게 또 인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결국은 이제 영화를 만든다는 건 관객들을 만나는 그 경험이 감독한테 굉장히 소중하고 강렬해서 네.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감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꼭 그게 그렇게 또 크게 중요한 사람은 아닌데 안 중요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 반응 자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극장이 어려우니까 극장에서 극장용 영화 만들어지기 어려우니까 네. 영화라도 만들고 싶다는 열망 때문에 다들 OTT로 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감독들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인가라는 건 반문이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열흘이면 잊혀져요. 딱 확 뜨겁게 얘기가 됐다가 이제 예를 사그라드는 들어서 느낌이죠.
땡플릭스에 1등을 해도 네. 2주를 못 버티는데 제 영화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 뭐 4, 5년을 달렸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내려가는 거는 2주 만에 체감이 안 되게 없어진다. 이러면 그것 하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그렇게 달려갈 것인가 네. 하면 그건 제가 원하는 삶은 또 아닌 거더라고요. 그렇네요. 확실히 작품을 만든다라는 관점에서는 이제 어떤 의견이 오갈 수 있겠지만 사실 관객 반응을 본다는 거에서는 확실히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들이 좀 더 감독님들한테 더 체감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네. 만드는 게 첫 번째일 것 네. 같고요. 세상이 어떻던지 간에. 네. 그럼 그 영화는 뭐 2명이 보든 3명이 보든 남아 있는 어떤 물질이니까요. 네.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닌 달려가겠냐라고 하면 그거는 제 개인 행복으로 봤을 때 약간 물음표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가 진짜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영화를 하는 것과 네. 제 삶과 그걸 얼마만큼 균형을 이루어서 맞춰가는가. 지금의 힘든 시기를 내가 꿋꿋하게 통과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왜냐면 저 곧 60대거든요. 10년이라는 게 눈 딱 뜨면 1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그때 60 돼가지고 영화만 알고 살면 어쩔 겁니까? 그건 너무 허무하잖아요. 네. 주변에 제 친구들과 전 그냥 추억을 많이 쌓아야지 제가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항상 저는 저를 계속 채찍질하게 만들어요. 제가 약간 너무 하나에 몰빵을 하고 있으면 아, 너 진짜 몰빵 이런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인가? 그러지 말자. 네. 조금 주변을 보고 네. 어떤 누군가한테는 또 그것이 중요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도 안 중요한 사람도 있는데 이거에 목숨 걸지 말자. 뭐가 중요하냐 하면 저는 일이 있고요. 네. 그거보다 더 큰 부등호로는 관계가 있고 더 큰 걸로는 삶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또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사실 하다 보면 또 사실 예전에 뭐 PD로 일을 하실 때는 PD 역할뿐만 아니라 거의 뭐 홍보 마케팅까지도 다 하시면서 네. 전방위적으로 멀티 플레이어로서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장편 데뷔를 하셨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체 관람가라고 하는 정말 그 새로운 포맷의 TV 프로그램에서 단편 연출도 하시고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시면서 뭔가 이제 한국 영화계의 어떤 깊숙이 자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뭔가 좀 이게 좀 네.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건 진짜 좀 개선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가 있을까? 저는 그냥 제가 바뀌는 게 속 편해요. 네, 남이 바뀌는 거 바라는 명언이죠. 거보다 그냥 내가 바뀌어야 왜냐면 개선되기를 바라면 네. 그 개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개선이 되어야지만 되는 네. 건데 그 개선에 너무 의지를 불태우면 누군가를 탓하게 되고 누군가가 미워요. 왜 내 때문에 안 그러느니 따라주냐, 차라리 이런데. 저는 그냥 제가 바뀌는 게 속 편해요. 맞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그냥 제가 바뀌는 게 빠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전 제가 바뀌는 방식을 택하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 솔선수범. 아 그런가요? 아, 리액션 진심 맞습니까? 네. 이제 보통은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거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극장과 제작사의 어떤 부유를 조정을 해야 된다부터 해서 뭐 표준근로계약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 골아픕니다. 네. 그거는 제가 딱 어떤 저한테도 그런 일들이 닥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렇죠. 그때 고민해서 그때 개진을 하고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제가 뭘 개선에 지금 딱 직면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냥 제가 바뀔랍니다. 네, 머리가 아파요. 그런 거 생각하면. 처음에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한다고 했을 때 좀 뭐 어떠셨어요? 저는 그 주성철 편집장이랑 네. 오랜 인연이 있으니까 네. 뭐 친구가 하니까 뭐
가서 해야지 뭐 저는 이런 정도의 마음이고 네. 예.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땀을 파봐라 뭐가 나오노 무엇이라도 몸이라도 움직거려야지 밥이라도 먹고 살지 그런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예. 아이, 솔직한 감사합니다. 심정은 네. 또 이렇게. 아 예, 뭐 없는 소리를 못하는 스타일이라고였고 네, 그 이것도 역시나 이제 공통 질문인데요. 네. 공통점이 너무 많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제 초대 게스트로 나오신 이제 감독님들을 정말 다 달라요. 뭐 영화과 출신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네. 그리고 영화 감독의 꿈을 꾸었던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정말 네, 다 네. 다른데 어쨌건 공통적으로 계속 지금은 다른 한눈 팔지 않고 계속 감독의 길을 걷고 계신데 사실 이 영화계라고 하는 데가 사실 되게 좀 모호하잖아요. 불확실하죠. 네, 불확실하고 그래서 여전히 이 세계로 진입하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하지만 막막하고 네.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조금 해주고 싶은 뭐 조언이라면 조언 이렇게 있으실까요? 아이고 네. 내 앞가리 또 뭐라는데 뭐 남을 조언합니까? 저는 그냥 열심히 하는 건 능사가 아니죠. 근데 사실 그거라도 안 하고 있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영화를 꿈꾸기에는 사실 암울한 시기는 맞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짜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시기라고 아, 생각합니다. 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예. 그 남들한테 그럴싸해 보일 때 가짜들이 네. 제일 많이 붙는데 지금은 영화를 해서 더 이상 밥을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바보 아니면은 알 모두가 알기 수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좋은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는 거고 네. 기다리고 있는 거고 빛이 나니까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뭔가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뭐 저는 저도 놀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는데 뭔가 결실을 또 맺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어떤 분들한테는 희망이기를 바래요. 예. 그것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좋은 말씀입니다. 마지막까지. 사실, 네. 그 요즘 같은 시기야말로 오히려 찐과 가짜를 감별하기 좋은 시기다라는 네. 게 저는 되게 좋은 말씀 또 같습니다. 새로운 시점. 네.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도 제가 그걸 안 할 것이 아니고 네. 그리고 역시나 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네. 네, 오늘 네. 김초희 감독님과 네. 긴 시간 정말 재미도 있고 네. 의미도 있는 의미도 시간이었습니다. 있고, 새로운 시선을 또 볼 수 네. 있는 참. 그런. 네. 좋은 소리만 들으면 오글오글거립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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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